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상승이 나오면은 당연히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좀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여러 곳으로 좀 퍼지다 보니까는 내가 기대를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지만 그날그날의 좀 먹거리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봇 쪽에서도 같이 묶이는 흐름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오후장에도 로봇주가 올라오는 부분, 도심 항공 모빌리티 관련주들도 상승적인 부분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그날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먹거리들을 좀 안 놓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도 같이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같이 설명을 해드릴 건데, 2차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앞으로 가면은 갈수록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내용적인 부분,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시장 분석에 앞서서 여러분들 박수를 한번 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오늘 또 상한가를 어떻게 먹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저는 박수를 남발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깔끔하게 잘 먹고 상한가라든지 100% 200% 상승적인 부분 수익이 나면은 그때마다 좀 한 번씩 박수를 치는 부분이 있는데, 베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우리가 상한가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너무나도 명백한 이유가 있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이유를 모르게 되면은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테마 장세, 테마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순번이 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은 베셀 같은 경우에도 제가 4월 22일 날 5,290원에 좀 사시라고 말씀을 VIP 방에다가는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오늘 상한가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단순하게 베셀을 왜 샀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근데 우리가 베셀을 사기 전에 그 전에 뭘로 수익이 났냐라고 하면은 로봇 관련주로 수익이 났었다. 그러면은 로봇 다음에 뭐가 가냐? 드론. 요게 공식처럼 따라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라면 먹을 때 뭐 먹어요? 김치. 햄버거 먹을 때 감자튀김, 아니면 콜라, 이런 것들 공식처럼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 하나의 세트 구성 메뉴다라고 보시면은, 당연히 로봇으로 수익이 나면은 그 다음에 드론을 준비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수익이 내는 거에 있어서 좀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베셀 같은 경우에도 깔끔하게 우리가 35%의 수익 인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순환매가 어떻게 보면은 어렵다면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깔끔하게 먹을 수 있게는 굉장히 맛있는 요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2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VIP 방에 오시면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게, 회비 정도는 충분히 다 뽑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그 전에 오신 분들은 베셀 상한가 가고 수익 내고 회비 다 뽑고 너무나도 깔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나는 여기를 들어가서 빨리 회비도 벌고 회비값도 벌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수익도 내고 그 다음에 공부도 진행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이런 방법적인 거를 알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 없어요. 왜냐면은 단순하게 시장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왜 못 먹나, 좀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올려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심 항공 모빌리티 관련주들 상한가, 대장주가 상한가를 가버리니까 로봇주들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까지도 힌트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로보 12%, 로보 18%, 수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추천을 드렸죠, 봤죠, 여러분들 가입하셔야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야죠. 여러분들이 학원을 왜 다녀요? 우리가 정답을 외우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풀어 나가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간과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역사적인 부분부터 다 여기다가 오늘 오전 영상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한일사료랑 남해화학 주가 전망에다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은 제발 그 영상을 좀 한 번씩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아야지 내가 이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전략적인 부분을 세우는데,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모르면은 정말 힘들 수밖에 없다. 무지성 매매는 더 이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면은 저희 VIP 방에서 뭐 쇼박스 같은 경우에도 뭐 5%대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단타는 처음입니다. 연습 중이긴 한데 이렇게 수익이 날 줄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남겨주신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안 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억지로 하세요가 아니라, 안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제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2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2자리 받고 바로 마감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빨리 오셔서, 3개월에 33만원, 한 달에 11만원, 여러분들 11만원 못 뽑아 드릴까요? 제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셔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재밌게 수익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통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뒤에 수익적인 부분이 따라와야 돼요. 만약에 저희 뭐 VIP 방에 뭐 초보자분이 계신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베셀로 수익이 났어요. 그럼 앞으로 베셀이 어떤 종목인지에 대해서 까먹을 것 같아요? 안 까먹어요. 그리고 로봇 다음에 드론을 봐야 된다. 이거 까먹을 것 같아요? 안 까먹어요. 이렇게 수익을 만들면서 같이 하나하나씩 읽어 나가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중에 혼자서도 매매를 다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랑 뭐 1년 하고 2년 하고 뭐 1년짜리 끊으세요, 2년짜리 끊으세요, 뭐 3년짜리 끊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그냥 빨리빨리 오셔서 배워서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가 가능하면은 나가서 혼자 스스로 매매하셔도 저는 그게 더 좋은 거지. 막 누가 뭐 1년짜리 누가 끊었어요, 뭐 2년짜리 끊었어요, 뭐 회비 몇백만 원이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희열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오셔서 빨리빨리 배워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족하는 주식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그동안 지수 하락 여파로 밀린 뭐 기술주들 지수 반등이 나오니까 다 같이 조금씩을 오른다, 이런 시장이고, 지금 막판에 시장을 주도하는 대두라든지 팜유 쪽 랠리가 끝나고 나면은 당분간 인플레라든지 원자재 쪽은 조금 탄력적인 부분이 떨어지지 않겠나. 솔직히 뭐 벌 사람들은 벌만큼 이미 이쪽 관련해서 다 벌었다라는 생각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항상 반복적인 것보다도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새거, 신상, 새로운 거, 신선한 거, 이런 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나올 때까지는 조금 우리가 조금은 탄력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보는 부분이 있고, 로봇주가 당연히 또 올라오는 부분, 오늘 지수 훈풍도 있을 뿐더러 도심 항공 모빌리티 관련주가 정책 기대감에 갭 띄우고 대장주가 상한가를 가버리니까 당연히 로봇주들도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세트 메뉴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지 펄프 쪽도 페이퍼 코리아가 매각 이슈 때문에 상한가를 가니까 당연히 따라서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풍재즈 같은 경우에도 뭐 11%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고, 오늘 뭐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 훈풍에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현대차가 기아 그동안 좀 오래 굉장히 시기는 많이 쉬었는데 강하게 올라오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 일제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는 제가 VIP 방에다가 주말 영상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셔서 그거를 좀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 두시면은 당연히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다. 제가 항상 그랬죠. 섹터 안에 있는 같이 묶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정리를 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고로 제가 만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다 쪼개서 써드려요. 이거를 뭐 길게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말에 오셔서 같이 공부를 하면은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반등이 나와서 좋기는 한데 너무 다 같이 오른다, 요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지홀딩스랑 리드코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지홀딩스가 최근에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뭐 홀딩스가 붙으면은 보통은 지주사예요. 이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마니커는 닭, 정다운은 오리, 팜스토리는 뭐 돼지, 전체적으로 축산 쪽으로는 두루두루 사업을 영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지주사가 테마에 속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워낙 요즘 시장이 인플레이션 쪽으로 강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리드코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노래도 나오고 광고도 많이 나오고, 대출은 리드코프 이 광고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대부 업체가 워낙 돈도 잘 벌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뭐 530억, 600억 원, 614억 원. 금리가 크게 오르면은 가장 쉽게 매매할 수 있는 게 대부 업체하고 채권 출심 업체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제1금융권에서 터지면은 그거를 메꾸려고 2금융권, 3금융권 점점 내려가서 대출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채권 주심 쪽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막다가 터져버려서 빚 대신 받아다주는 업무를 하는 게 채권 출심이고, 상장사 중에서는 고려, 신용정보 요게 있고, 대부업 같은 경우에는 리드코프가 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시고, 오늘 뭐 보니까 어제 슈팅이 한번 나오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기는 한데, 이것도 결국 갈 것 같기는 해요. 차트가 뭐 리드코프가 좀 더 수월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만약에 빅스텝으로 기사를 뭐 보셨겠지만 0.5%가 아니라 0.5%까지 얘기가 나오면은 리드코프 이런 것들이 좀 돌발 급등을 한 번씩은 툭툭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종에 넣으시고 좀 보시고 묶어서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내용들, 뭐 종목에 대해서 내가 단순하게 리드코프를 넣으시고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자동차 섹터 중에 하나 보고 있는 거는 현대공업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현대나 기아가 뭐 실적이 워낙 잘 나온 데다가 반도체 수급 불안이 조금 해소가 되는 분위기라서 당분간은 좀 추가적으로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현대 기아차 본주보다는 뭐 현대모비스 같은 대형주들을 할 거 아니면은 여기서 뭐 현대공업 이렇게 좀 남겨드릴게요. 내용은 따로 안 써드릴게요.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자막만 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냥 안 써드리고, 현대공업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은 소리 키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제일 탄력적인 것 중에 하나가 현대공업이 그나마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본주보다 뭐 현대모비스 이런 대형주들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니까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분석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두 자리 남았어요. 여러분들 두 자리, 딱 두 자리,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간혹 가다가 이게 인증이 없으면은 뭐야 실력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먹을 거 잘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일사료 뭐 306%, 한신기계 크크크크. 자, 그리고 뭐 한일사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때 잘 먹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시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뭐 금일 결과입니다. 하락장,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락장이라지만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 뭐 서울식품이라든지 카프로 이런 것들 먹는 거는 뭐 잘 먹고 다녀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테마 장세가 딱 득세를 하면서 먹는 거는 정말 너무 많이 먹고 다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러다가 살찌는 거 아니야, 계좌 살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어놔야 돼요.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듯이 지금 테마가 순환매로 뻔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어 놓는 게 장땡이다. 우리가 만약에 뭐 한 달을 정말 미친 듯이 많이 벌면은 한 달 정도는 쉬어도 되기는 해요. 근데 뭐 그만큼 벌 수 있을 때 지금 많이 벌어 놓으시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뭐 하시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좀 가입비를 내려놨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아무래도 막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중심도 못 잡겠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뭐 여러분들 수익도 잘 챙겨 나가시면은 그게 남는 거가 아닌가. 저는 뭐 회비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이라든지 미련이라든지 회비로 여러분들한테 등골 뽑아가지고 뭔가
내 배 내채우겠다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가끔 뭐 어디 보면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데가 너무나도 많아서 좀 답답한 것도 사실 있어요. 뭐 VIP 방에 뭐 몇 번 남겨서 뭐 VIP 방에 오면은 뭘 준다 아니면은 뭘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백날 첫날 믿어봤자 뭐 별거 없거든요. 시장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에서 시장에 대해서 설명도 못하는데 뭘 믿고 종목을 뭐 몇 번 치세요 뭐 이런 거를 하는지 잘 이해는 안 되겠는데, 아무튼 뭐 항상 영상을 보면서도 여러분들한테 남는 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데가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어우 답답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남는 게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형주 잡는 거 뭘 남겨드렸죠? RSI 32야 거기서 사면은 장땡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RSI 70 부근에서는 반 정도 털고, 그 다음에 RSI 32하로 내려오면은 반 다시 사고, 또 올라가면 반 팔고, 이런 식으로 사고 팔고 하면서 대형주들을 가지고도 수익적인 부분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여기서 잡아놨기 때문에 뭐 오늘의 2%의 하락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없다라고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버행 이슈가 있어요. 1개월 확약분 175만 주가 2월 28일 기준 해제가 됐고, 해제 직후에도 187만 주가 거래가 되면서 물량을 소화를 했어요. 그리고 내일 187만 주 물량 확약 해제 예정인데, 개별주 랑 주식시장 바닥 부근에서의 물량 해제는 부정적 영향은 좀 낮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가 좋은 매수가에 잘 잡아놨는데 뭐 굳이 이런 거에 흔들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LG화학이 지분 82%를 보유를 하고 있고, 대주주 보호 예수는 7월 해제 예정이에요. 이때가 996만 주 청약 물량 확약 해제이기 때문에 그때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일진이 아니라 LNF라든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2차전지 관련해서 따로 모아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뭐 솔루스 첨단 소재를 뭐 더 추천을 드리기가 굉장히 민망해요. 왜냐면은 뭐 2차전지 관련해서 이미 크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따로 모아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뭐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제가 추천을 해드리게 되면은 포트가 2차전지 쪽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솔루스 첨단 소재를 뭐 따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데, 제가 원하는 위치는 딱 요 라인이에요. 지금 보면은 68,000원 이 부근에서 내려오면은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오면은 딴 거를 사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는데, 만약에 내려오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억을 하셨다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 안 오면은 뭐 다른 걸 사면 되는 거니까, 뭐 솔루스 첨단 소재 아니면은 뭐 2차전지 가는 게 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길에서 중요한 게 뭐냐,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내가 솔루스 첨단 소재를 우선적으로 너무 사고 싶었어. 근데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안 왔어. 그러면은 뭘 봐야 돼요? 일진 머티리얼즈나 SKC를 보면 되잖아요. 그 중에서 안 간 거를 골라서 선택을 하면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제 동박으로 분류가 되는데, 동박은 뭐 일진 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 SKC, 뭐 테마성으로 보면은 고려 아연이라든지 DI 동일 요 정도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탑3 세 곳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뭐 14년도 같은 경우에도 전지박 원천 기술을 보유한 룩셈부르크 동박 업체 서키포이를 인수를 하고, 19년도 같은 경우에도 뭐 헝가리 공장 전지박 사업을 본격화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토대로 북미 시장 진출 본격화를 통해서 글로벌 전지박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오기는 했지만 아쉬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1분기의 실적적인 부분이 저점이고, 2분기부터 앞으로 너무나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 그러면은 어차피 저점 나쁜 것들에 대해서 해소를 해 나가고 이제는 좋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에 관심으로 두고 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1분기에도 적자가 지속적인 부분이 전지박 사업부의 낮은 가동률이라든지 수율이 고정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신규 수주랑 하반기부터 전 사업부의 실적 성장에 대해서 기대가 된다. 왜냐면은 뭐 7월 캐나다 공장도 착공을 하고 중장기 실적 성장세는 변함이 없어요. 1분기를 보면은 뭐 컨센에 대해서 하회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지박 부분 경우는 유럽의 지정 확정 리스크라든지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전기차 생산 차질 심화가 되고 2분기 부문 매출은 전분기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5%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이 수율 개선이 지속이 되면은 부문 적자는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할 걸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수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VIP 방에다가는 한번 이 수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반도체랑 TSMC 반도체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좀 수율적에서 차이가 나고 여기서 좀 실적이 좀 갈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동박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장비 투자가 증가를 하면서 전분기 대비했을 때 매출 성장이라든지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걸로 된다. 그래서 연간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전지박 부분이 2022년도 4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을 하고 전사이익은 뭐 작년도가 20억 원, 올해가 325억 원, 내년도가 뭐 1010억 원, 그리고 24년도가 2152억 원으로 좀 증가할 걸로 판단이 되고, 기확보된 수주 잔고라든지 투자 계획, 향후 예상되는 수익성 개선세 감안을 하고도 좀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8247억 원으로 영업이익도 뭐 1012억 원 달성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성장 사업인 전지박 공장의 생산 능력이 25년도에는 뭐 9만 톤, 26년도에는 11만 톤 이상 이렇게 증가한 거를 고려를 해보면은 아직 전체 기업 가치는 좀 저평가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성장주라든지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밸류 자체를 몇 년을 좀 땡겨서 받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거를 아직까지는 다 땡겨서 못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기서 상승이 나왔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상승이 나오고 가격 조정이 나오고 기간 조정이 거치고 있는 과정 쪽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더라도 좀 편안하게 들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상승이 나오면은 항상 기간 조정, 그 다음에 가격 조정, 뭐가 먼저 올지는 모르지만 두 개가 좀 거쳐진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비축을 하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좀 베스트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LNF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LNF도 여기서 보면은 자, 우리가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걸 보고 내려왔을 때 가격 조정 거치고 기간 조정 거쳤을 때 우리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여기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항상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만큼 모아가기에는, 지수가 밀려도 모아가기에는 편안한 종목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이쪽이기 때문에 뭐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은 결국에는 수익적인 부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